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판파 전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장판파 전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지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판파 전투를 통해서 그 결과 우리의 주인공 유비와 제갈공명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아주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전에는 유비는 객장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조연 배우였죠. 조연. 그런데 이 장판파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후로다는 유비가 주연이 되는 제갈공명과 같이, 그 이제 그 주인공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 이제 장판파 전투를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동호하고 손을 잡고 가장 유명한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적벽대전이 시작이 돼요. 그 이제 적벽대전을 끝나고는 아주 그 삼국이 정립이 되면서 완전한 그 삼국지의 그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판파 전투가 일어나게 된 그 계기는 조조가 북방의 강자 원소를 괴멸시키고, 그러니까 하북의 군대들을 다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하북의 군대 하면은 원소군하고 공손찬 둘이 이제 이렇게 북방의 효웅으로 있었는데 원소가 공손찬을 괴멸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왕도 정치에 조금 더 이제 가까웠던 거죠, 원소가. 그리고서는 이제 공손찬을 괴멸시키고서는 있는데 조조가 이제 그 헌제를 허창으로다가니 데려오면서 그 여튼 군벌들한테 막 그 지시를 합니다. 이 황제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원소하고 이게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원소를 조조가 완전히 괴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에 그러니까 하북하고 중원하고 이제 거기를 거의 다 이제 그 소나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장판파 전투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그 유비가 이제 유표한테 왔다가 신야에서 있는데 그 장비가 그 남해에 이제 여기는 춘추 시대부터 남해에 그 마장이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날들이 많이 납니다. 그 초나라에서 그 마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계속 발전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남해에 가서 조조군이 말을 사가지고 가요. 그런데 요 말들을 장비가 뺏습니다. 장비가 산적으로다가니 이렇게 그 의장을 해가지고서는 말을 28마리를 뺏어요. 요게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딱 얘기 들으니까 신야에 유비가 있는데 그 동생 장비라는 놈이 말을 28마리를 뺏었다. 우리가 남해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들어오는 정보는 유비가 이제 그 병사들을 모집하면서 훈련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창의 바로 코 밑에요. 여기 턱 밑, 이걸 신야가. 그 이제 조조는 그렇게 그 유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말을 뺏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군대 사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군대를 보냅니다. 가서 유비를 잡아올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쫙 밑에서 이제 우리가 잡아오겠습니다. 그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5만 군대를 보냈는데 또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이쪽 그러니까 형주에서는 그 현사들 명사들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 명사들은 다 그러니까 조조가 하북의 원소를 괴멸시키고 통합을 했는데 이제 이쪽 형주 쪽으로 내려올 것 같다. 이 분위기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형주를 지켜야 되겠는데 조조한테 넘길 수는 없다. 우리 형주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는데 지금 이 형주를 지킬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상의들을 해요. 그 상의들을 해가지고서는 최종 결론은 유비한테 유황숙이한테 우리 형주를 맡겨야 되겠다. 그런데 유비한테는 관우, 장비, 조자룡이 만부부당의 이 무장들은 있는데 그 머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그 책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제갈공명을 유비하고 맺어주자. 그 사마의 선생이 이제 그 유비하고 그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서는 그 사마의 선생 그 장안에 와가지고서는 그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의 선생이 내가 유비를 그때 봤으니까 그 아주 사람이 천자의 기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형주를 유비가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제갈공명이 이제 사마의 그러니까 수경 그리고 사마덕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수경 선생이라고 하고 사마덕조라고도 불러요. 이게 사마의 선생을 그 이제 그 중앙에서 관리로 있다가니 이제 거기서 퇴임을 하고 그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후학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문이 아주 높으니까 사람 보는 눈도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제자 중에서 제갈공명, 제갈량, 제갈공명이 가장 뛰어났어요.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유비하고 맺어주자. 그 이제 사마의 수경 선생이 그 이제 생각을 하고 현사들하고도 다 이제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둘이 맺어주면은 우리 형주를 굳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신야에 있는 유비한테 몇 번을 찾아가요. 이 수경 선생이 사마의가. 그러니까 제갈공명한테 이제 통보를 넣고 유비한테 찾아가고 제갈공명이를 융중에 있는 제갈공명이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이제 못 만나고 세 번째에 만나게 돼요. 이게 이제 사마의 선생이 연출한 건데 아주 유명하죠. 삼고초려. 그러니까 현사를 맞이할 적에는 현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갈공명을 이렇게 맞이해 가지고서는 이제 이 머리로 다 써야 되는데 머리로 다 쓰면은 밑에 그 있는 그 장군들이나 병사들을 다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출 없이 그냥 해가지고는 어렵다. 그래 이제 사마의 선생이 그래서 이제 두 번을 가서 못 만나고 세 번째에 이제 가서 만나가지고 그 제갈공명이 천하 삼분지계를 설명을 쫙 합니다. 유비한테.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처음에는 그 앞에 반대 의견을 내놔요. 왜 그러냐면 이쪽 형주도 그렇고 저쪽 이주도 그렇고 이 황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그 선생 말씀은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조조 이쪽 동쪽에는 손권이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황숙께서는 형주하고 익주를 차지해서 천하를 3분위로 우선 나눠서 발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나라를 굳건하게 그리고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비가 처음에는 이제 그 반대를 합니다. 여기가
유비 그러니까 형주도 이 황족이 다스리고 있고 익주도 유장 그러니까 그 황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판파 전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병사 3,000명이 완전히 괴멸이 되고 또 피난민 20만 명이 완전히 학살을 당합니다. 그 뭐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유비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와요. 이제 꿈속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깨어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까지는 유비는 세력도 없고 뭐 저기 아닌가 객장으로 이렇게 머물면서 조조나 저쪽 원소나 유표나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를 부흥시켜 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객장으로 다니 이제 조조한테도 가 있었고 원소한테도 가 있었고 이쪽 유표한테도 와 있었어요. 그런데 장판파 전투를 통해서 그 피난민들이 완전히 뭐 학살당하고 이건 뭐 여튼 도륙을 당했으니까 한 명도 살아남은 뭐 어린애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이제 깨어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한 나라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 말고는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다지면서 그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는 계기가 돼요. 이 장판파 전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 제갈공명을 맞이해서 신야에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조조가 50만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3,000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래 이제 양양에 와서 유중이 보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유표한테는 큰아들이 유기 그 밑에가 이제 둘째가 유종인데 이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유기의 어머니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유종이의 이제 어머니는 이제 최씨 가문인데 채무하고 그 최씨 가문에서 형주의 전 병사 그러니까 뭐 그 저기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유표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유종이를 이제 형주의 주인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유종이는 그 조조한테 금방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종이가 그 금방 모을 수 있는 병사가 30만 명이 됐는데 30만 명이면은 그때는 이제 치소가 양양에 있었는데 형주의 치소가 거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30만 명이면 뭐 50만 명이라고 해도 그 원소 거기에서 이제 병합한 병사들이고 그리고서는 뭐 훈련이 별로 안 돼 있었고 또 이 원정군은 그 성에서 지키는 그 병사들보다 3배가 많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성을 공격할 때는. 그러니까 50만 명 가지고는 30만 명이면 충분히 이제 그리고서는 이 북방에서 오는 병사들은 수전에는 그 육전에는 아주 센데 수전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형주는 이 육전도 강하고 수전도 강해요. 형주 병사들은. 그런데 이제 오나라는 이제 그 수전에 이제 아주 강하고 요 지역마다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서는 약간 병사들이 훈련하는 형태도 틀리지만은 그 병사들이 여튼 주 도구로 쓰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군사들은 다 보병이에요. 마병. 그러니까 육전에는 아주 뛰어난데 수전에는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주에서는 육전도 하고 수전도 하면서 이걸 이제 견딜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냥 조조한테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제갈공명이 생각하던 이 조조하고 만나는 시간도 아주 짧아지죠. 그 제갈공명이 이제 생각할 적에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가 그 강화에서 2만 명 병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표의 장남이죠. 그러니까
유비로 말하자면 이제 그냥 조카뻘이에요. 족보로 따지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유비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니는 아주 큰일 납니다. 조주군한테 우리가 따라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군께서 강화로 가서 거기 병사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갈공명 속에는 유비를 안전한 데로 우선 보내야 되겠다. 여기 그 피난민들하고 병사 3,000명밖에 없는데 조주군한테 따라잡혔다가니는 큰일 난다. 그 머리 속에 우선 이제 유비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비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보고서는 이렇게 따라왔는데 백성들을 놔두고서는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관우를 보내요. 그런데 한 3일 됐는데도 관우한테서 소식이 없습니다. 병사들이 안 와요. 그 강화에서.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또 얘기를 합니다. 유비한테 주군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또 나 백성들을 놔두고 도저히 그냥 못 갑니다. 내가 백성들하고 있을 테니까 선생께서 가서 그 유기 공자한테서 병사들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요 강을 따라서 이제 올 테니까 강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제갈공명이 이제 강화로 가요. 그런데 장판패에서 이제 수경을 하는데 조주군 5천 철기병이 들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한테 그 정부가 이제 들어와요. 지금 장판파에서 수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출발하면은 밤 12시에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기병 5천만, 이게 다 이제 마병이니까 말을 타고서는 철기병 5천을 데리고서는 출발을 하면서 뒤에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북방에서 데려온 50만 명하고 여기 형주병 30만 명 이렇게 같이 이제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5천 명을 데리고 조조가 말을 타고서는 그 장판파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 12시가 돼가지고서는 이 철기병들이 덮치게 돼요. 그런데 철기병들은 민간인한테는 손을 안 대요. 군기가 빡세게 막 들어있으니까. 그러고 조조가 계속 강조한 것은 민간인은 건드리지 마라. 유비만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유비만 잡으려고 막 하는데 그 유비군에서는 만약을 모르니까 후방은 장비가 맞기로 하고 또 유비의 가족들은 조자룡이 맞기로 했었어요. 그 이제 처음에는 조자룡이도 이제 철기병들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유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민들하고 같이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유비는 그 장판교 너머로 가서 그 강가에서 제갈공명하고 관우가 유기군을 데리고 오면은 그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고 장비는 장판교 위에서 장팔상을 딱 들켜주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후방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한테는 20명 그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명한테는 말꼬리에다 나무를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저 숲을 뒤에서 뺑뺑 돌아라. 그러면은 먼지가 막 나니까 조조 군사들이 여기 하여튼 숨은 복병이 있는 줄 알고 나를 함부로 덮치들 못할 거다 하면서 이제 장판교에서 혼자 이제 딱 장발사모를 딱 들고서는 거기서 서 있습니다. 그 장판교를 이제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조자룡이는 보니까 유비 가족이 없어요.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자룡이가 내가 맡은 이제 그 임무가 있으니까 장비는 후방을 끊고 조자룡이는 유비의 가족을 지키기로 했는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비의 가족을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사들이 이제 다 보죠. 막 병사들도 막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서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막 밤에 비는 오고 그날 이제 막 그 가랑비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땅은 질척질척한데 이 조조의 5천 철기병들은 막 유비를 잡아라 유비를 잡아라 하면서 이제 유비를 이제 찾으러 이제 그 여튼 뭐 병사들 그 피난민들 사이를 막 곳곳을 이렇게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그 북쪽에서 데리고 온 50만 대군이 도착을 합니다. 그 이제 50만 대군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원소 진영에서 이제 항복한 병사들인데 이 그러니까 조조의 원래 병사가 이제 2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그 연주를 해서 그쪽을 지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쪽 동호하고 이제 그 경계선 수춘 지방으로 10만 명을 보내고 이쪽 장안 지방으로 해서 저쪽 소량병들을 지키라고 또 10만 명을 보내요. 그래서 조조의 원래 그 부대들은 안 데리고 오고 그 부대장들만 데리고 오고 병사들은 전부 그 원소 진영에 있다가니 항복한 50만 명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장들이 볼 적에 이 형편이 없습니다. 기강이 안 서 있어요. 기강이. 그러니까 훈련을 아주 빡세게 시킵니다. 빡세게. 그러니까 막 독이 막 이렇게 올라 있는데 뭐 훈련을 막 우리 이제 그 얘기하자면 훈련소에서 옛날에 밥도 조금씩 주면서 막 훈련을 빡세게 시키듯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아주 그냥 도끼가 막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죽여라. 그러니까 막 눈에 띄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피난민들도 어린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노인들까지 다 그냥 몰살을 시킵니다. 막 도끼가 올라 있으니까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죠. 괴물이. 이 사람 심성에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이 마음속에는. 그런데 한 가지가 크기 시작하면은 이게 엄청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선한 쪽이 크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선하게 되는데 악한 쪽이 또 크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악하게 돼요.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쪽에서 이게 커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에서 데려온 병사들한테는 악만 바친 거예요. 악만. 훈련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판교 전투에서 완전히 이걸 분출을 시킵니다. 완전히 막 학살하는 거지 막 괴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형주 병사들 30만 명은 이 피난민들이 다 이제 형주 그 주민들이니까 백성들이니까 이걸 죽이면 안 되는데 속이로. 그런데 이 조조가 데려온 병사들이 워낙 막 설치고 다니니까 설치고 막 남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형주 병사들은 이 북쪽에서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투에는 아직 참석을 안 하고 꼭 죽일 수가 없으니까 형주의 백성들인데 형주병들이 딱 보면 다 아는데 아는 사람들도 있고 형제 자매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무춤무춤 하고 있는데 조자룡이가 가서 아들을 구해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형주병사들은 조자룡이가 딱 나타나니까 쫙 갈라지면서 조자룡이를 막 보내줍니다. 여튼 형주병사들은 누구도 죽이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조조 부대장들이 있으면서 조조병들이 이제 섞여 있으니까 이 조조병들은 조자룡이한테 달라들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조자룡이가 뭐 그냥 하여튼 창의 명순인가 그 뭐 두 합도 못 걸으면 한 합이면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 형주병사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서는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조가 동산에 올라서
동산에 올라가지고서는 주위분 뭐 딱 설치하고서는 쳐다보는데 참 멀리서 빛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말이 막 달려오는데 병사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아주 그냥 막 그 여튼 이 칼빛만 번쩍번쩍 나면서 달려와요. 예, 허자한테 이제 묻죠. 저 병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허자가 내려와서 이제 물어봐요. 나는 조조의 선봉대장인데 귀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 나는 유비의 장군 상산의 조자룡이다. 그러니까 허자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조조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조는 이 하여튼간에 장군들, 멋있는 장군들, 힘센 장군들 이렇게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조조한테는. 그 전에 이제 관우한테도 이제 그랬지만은 여튼 이 장군들을 우대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그런 그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아, 저 장군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제 허자한테 또 얘기합니다. 내려가서 조자룡이를 만나면은 상처를 입히지 말고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허자가 내려와서 병사들한테 외치라고 합니다. 그 이제 병사들로 이제 계속 외침으로 하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쫙 이쪽으로도 전달되고 이쪽으로 전달되고. 조자룡이를 만나면은 상표를 입히지 말고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막 이쪽으로도 막 전달되고 저쪽으로도 전달되고. 그 병사들 뭐 그 무리무리 있으면서 전달을 받으면은 또 이제 막 여기서 소리 지르니까 조자룡이를 만나면 상처를 입히지 말고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막 그 이제 들은 병사들은 또 같이 합창을 하듯이 해가지고서는 쫙 전군에 이제 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조자룡이를 만나면 상처를 입히지 말고 사로잡아라. 이게 이제 조자룡이가 80만 대군을 뚫고 나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막 수렁에 그날 막 비가 와가지고서는 물 웅덩이가 뭐 이렇게 막 있었으니까 좀 낮은 데는 물이 막 차가지고서는 웅덩이가 그러니까 물 웅덩이에 딱 빠졌는데 그 말이 이제 앞발이 이제 쭉 빠져가지고서는 이 나오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 형주병들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서 내려온 원소 조조가 데려온 그 병사들 그 같이 있었는데 형주병들은 뭐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그 조조가 데려온 북방의 그 병사들도 이 창을 겨누고서는 찔르던 못해요. 조조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상처를 입히지 말고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이 창으로 찔르든 못하고 딱 이렇게 꼬누고 있으면서 항복하라고만 합니다. 조자룡이한테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니까 조자룡이가 뭐 항복할 사람이에요. 그 말을 막 이렇게 막 꺼내려고 하는데 그 바닥에서 화광이 쫙 비치면서 땅속에서 그러면서 말이 이제 깜짝 놀래서 앞발을 위로 탁 들면서 깡충 뛰면서 그 물웅덩이를 이제 넘어서 가요. 그게 이제 이 품에 안은 아두가 천자의 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신이 도와줬다. 그 천자가 될 사람들은 무언가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늘도 도와주고 땅도 도와준다. 그러니까 뭐 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조자룡이가 이제 막 그 80만 대군을 뚫고 장판교까지 오죠. 그런데 이제 장판교에서 장비는 그 병사들이 올 때마다 조자룡이가 배반을 하고 남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들었으니까 조자룡이한테 막 장파사물을 딱 지밀면서 이놈, 어? 우리를 배반한 놈. 그 멀리에서 막 소리가 들렸으니까 조자룡이가 오면은 상처를 입히지 말고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막 하여튼 하늘로 막 이게 퍼져나갔으니까 조자룡이가 오면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러니까 장비가 들은 것은
조자룡이가 오면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 이야기를 이제 막 계속 들었으니까 아 이놈이 배반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니 그럽니다. 그렇게 그 조자룡이는 막 앞에는 그래도 좀 이제 막 본인이 이걸 이제 아두 때문에 본인이 막았는데 옆이하고 뒤에는 뭐 칼로 베고 창으로 하고 또 상대방 피가 막 튀어가지고서는 얼굴은 뭐 머리도 그렇고 투구는 날라가 버리고 막 이게 피가 튀어가지고서는 아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저 장비 장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아두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보고 배신자라니. 그러니까 장비도 이제 금방 알아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 잘못 봤구나. 그러면서 이 장판교를 지나면 주군이 계시니까 가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조자룡이를 장판교 너머로 가게 하고서는 혼자 이제 또 장팔싸움을 딱 들켜주고서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오는 병사들이 이제 형주병들이 이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딱 보니까 장비가 딱 그 장판교 앞에 서 있거든요. 장판교 위에. 그러니까 형주병들이 딱 이게 멈추니까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그 유비의 이제 본부병대라든지 저 위에서 데려온 그 원소한테서 항복한 그 병사들도 뒤에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금병산 그 동산에서 딱 보다가니 어이 저쪽에 이제 장군 하나가 서 있는데 장판교 위에 장군 하나가 서 있는데 우리 병사들이 못 가고 딱 이렇게 멈추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게 이제 장판파 전투가 아주 중요한 그 시점을 그 삼국지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장판파 전투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게 이제 지나치지 않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